어느 주막에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사내가 하룻밤 묵게 된다. 다음날 아침상을 봤는데 전날과 다르게 세워라 내워라 밥상이 해와도 밥을 뜨지 않는 게 아닌가. 이에 주모가 말을 거는데, 아니 왜 그러십니까요? 아침부터 힘없이 그렇게 멍하니 계신지요? 다른 손님들은 모두 아침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선비는 도무지 밥을 먹지 않아 다시 묻는데, 선비님, 오늘은 과거 보러 가는 선비님들이 많아 반찬도 더 신경 썼는데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한지 쇳내에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 그런 게 아닌데. 그러지 말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은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 간밤에 죽는 꿈을 꾸어 낭망해서 그러는 것이오. 무슨 꿈을 꾸셨길래 그리 낙담하십니까? 내 간밤 꿈에 입이 뚝 떨어져 나가는 꿈을 꾸었소. 사람이 입이 떨어져 나가면 밥을 못 먹어서 결국 죽게 된다는 거 아니겠소? 과거 보러 가는 중에 이런 흉몽을 꿨는데 이제 상경한들 무슨 소용 있겠소? 이 말을 들은 주모는 잠시 생각하다 말하는데, 선비님 성씨는 무엇입니까? 내 성은 길알길 자올시다. 그러자 잠시 후 주모는 무릎을 딱 치고 말하기를, 아이고 선비님, 일이 잘 됐습니다. 일이 잘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길알길 자에서 입구자가 떨어져 나가면 남은 글자는 선비 사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 이번 걸음에 진사 벼슬 하나는 분명하오니 어서 기운 차리시고 아침밥을 드시고 올라가시오. 주모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 선비는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한양으로 향한다. 과연 그 결과가 좋아 선비는 과거에 합격하고 진사벼슬까지 재수받게 되는데, 주모 고맙소. 주모가 아니었으면 내 포기하고 고향길로 발길을 돌렸을 것이오. 이 은혜 있지 않으리다. 이보게, 자네가 아주 용하게 알아맞혔다며. 그 선비가 벼슬에 오를 줄 어떻게 알았어? 아주 신내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몰라 그냥 막 개소리 질렀지. 빨리 먹고 자리 빼줘야 다음 손님 받는데. 멍하니 시간만 때우니까 속 터지더라고. 덕출이는 오늘도 거하게 술 한잔하고 집에 가고 있었다. 인사불성이 된 그는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아까 먹은 홍어탁주가 잘못됐나? 왜 속이 뒤집어지는겨? 아이고, 못 참겠다. 왜? 그는 뒤집어지는 속을 참지 못하고 남의 집 대문 앞에다 토를 하고 마는데, 그때 집주인 달수기가 나와 이 장면을 목격한다. 아니 이 잡놈의 인간이 웬 놈인데 남의 집 대문 앞에다 설사를 해대는 거요? 피똥 한번 싸고 싶어? 아님 피떡이 되고 싶은 거요? 그러자 겨우 속을 진정시킨 덕출이 달숙을 빤히 쳐다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아! 웬 놈의 집 대문이게? 내 입 앞에 갖다 세웠는가? 달숙은 어이가 없었는데, 이 인간아, 우리 집 대문은 세운 지가 언제 일인데? 오늘 일부러 내 입 앞에 가져다 지었단 말이야? 말이여 방구요? 아이고, 이 사람아! 이 입도 생긴 지 꽤 오래되었다네. 이 주둥이로 먹은 쌀만 해도 포대로 남산 꼭대기까지 쌓을 수 있어. 아이고 듣다 보니 선생님 말이 맞는 말이네요. 그렇지, 내 말이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대문 저리 치워. 어디 어르신 입 앞에다 대문을 갖다 대는 거요? 네네 그래야지요. 맞는 말입니다. 뒤지게 쳐 맞는 말. 덕출은 달숙에게 비 오는 날 먼지나도록 털렸다고 한다. 어느 마을 동필이와 덕자는 서로를 좋아했다. 그렇게 혼인까지 하게 됐는데,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소문 때문에 조금은 꺼려했다. 동필은 아랫도리가 허벅지만하고 덕자는
소중이의 이빨이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래,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 극복할 수 있어. 하룻밤 만에 안진뱅이 되는 거 아닐까. 나 너무 무서워. 이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까요? 그러시죠, 서방님. 그렇게 둘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잠자리에 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이빨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내 무릎을 들이대보자. 그럼 안전하겠지. 정말 허벅지만 하면 어떡하지? 그래. 혹시 모르니까 그냥 입을 들이대보자. 일단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지. 그렇게 동필은 천천히 무릎을 들이밀고 덕자는 입을 갖다 대는데 아니 이게 뭐여? 진짜 이빨이 있잖아. 소문이 진짜였어. 내 소중이 아작날 뻔했네. 그렇게 우당탕탕 물은 뒹굴고 잔치상이 엎어지고 만다. 정신을 차린 동필이가 일어서 불을 켜고 확인하는데 잔치상에 올려있던 파전이 쓰러지면서 덕자의 중요한 부분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진짜네 진짜야. 소문이 진짜였네. 파전을 아래로 먹고 있구만. 어느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몰래 술 한잔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다 은큼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난 말이야. 젊은 사내들만 보면은 그렇게 온몸이 근질거려. 아주 오금이 저리고 침이 마른다니까. 그 김대감네 머슴 강쇠만 보면 막 찌릿찌릿해. 꼭 한번 맛보고 싶은데. 나는 술만 먹으면 글쎄 호라비들 사는 집에 찾아간다니까. 저번에는 호라비 대장장이 박간의 집에 가서 동틀 때까지 아주 그냥 자진방아를. 그리고 술을 깨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몰래 집으로 돌아와. 저는 말이에요. 도벽이 있어요? 아, 글쎄 가락치며 비단이며. 맘에 한 번 들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들킬 생각 없고요. 마지막으로 한 여인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묻는데 그쪽은 뭐 없는가? 아, 저도 물론 있지요. 그게 무엇인데? 저는 남의 흉을 보는 일을 제일 좋아해요. 방금 들은 이 이야기를 딴 데 가서 흉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지 뭐예요. 아니 저런 쌍년이. 마지막 여인은 그날 처음으로 다구리가 뭔지 알게 됐다나 어쨌다나. 오산 거주자 분이라면 주목해주세요. 국산 정품 임플란트를 30만 원에 해드리는 치과를 알려드립니다. 너무 저렴해서 걱정되시나요? 지금도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며 경험 많은 전문의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니 오산 거주자는 지금 바로 치과 정보 알아보세요. 어느 마을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둘은 치성을 들여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벙어리를 낳은 것 같소. 마음은 아프지만 어쩌겠소. 흠이 있는 아이지만 우리 사랑으로 키웁시다. 그렇게 8살이 되는 애. 아이가 첫 마디를 꺼내는데 할머니. 응?
너 방금 뭐라고 했니? 할머니? 어머, 우리 아이가 말을 했어. 여보? 아이가 말을 하자 부부는 하늘을 다 가진 듯 기뻤다. 그런데 그날 새벽, 아이의 할머니가 급사하고 말았다. 그렇게 아이의 할머니의 상을 치르고 며칠이 지나고 할아버지, 아들아, 방금 뭐라고 했어? 할아버지, 이 녀석 이제 말문이 트이려나 보구나. 좋다 좋아. 그런데 또 그날 새벽, 아이의 할아버지가 자다가 급사하고 마는데 그렇게 부부는 부친상을 치르고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 뭐? 방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 아이고 세상에.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나도 이제 끝이구나. 여보 마누라.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저승에 가서도 네, 당신하고 내 아들 잊지 않겠소. 그리고 다음 날 아이의 아버지는 죽지 않았다. 여보, 글쎄. 우리 집 머슴 먹새가 자다가 숨이 멎었다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오. 그 건장하던 놈이. 아쉽네, 아쉬워. 왜 이렇게 먹먹하지? 응? 먹새가? 이런 엠뱅알. 어느 마을 최대감네 머슴 덕파리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고민이 있는 표정으로 마당을 쓸고 있자 최대감이 덕파리에게 말을 거는데 덕파리 이놈, 무슨 일 있는 게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솔직히 말해보거라. 그게 제가 수염이 자라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제 아비도 수염이 나지 않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수염이 좀 나야 어디 가서 사내다워 무시당하지 않을 텐데 그게 좀 걱정입니다. 수염 말이냐? 응, 그렇다면 나에게 방도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대감마님? 내가 악교풀을 얻었는데 그 풀이 아주 잘 듣는단다. 그 악교풀에 다른 이의 수염을 구해 붙이면 죽을 때까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게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수염은 어떻게 할구? 그거 행랑아범한테 부탁하겠습니다. 그는 수염이 거추장스러워 힘들다 했습니다요. 그래. 오늘 밤 잘 붙이고 하루는 절대 떼지 말고 잘 붙이고 있거라. 예, 대감마님. 그리고 다음날 여종 달래가 헐레벌떡 대감을 찾는데 대감마님, 무슨 일이냐? 붙었습니다. 딱 붙었어요. 덕파리 수염 말이냐? 시킨 대로 잘했나 보구나. 그래, 사내답고 멋있어져서 반했나 보구나. 그게 아닙니다, 대감마님. 붙어버렸어요. 덕파리 주둥이하고 안방마님 주둥이하고 딱 붙어버렸구만요. 뭐라? 이런 씨부럴. 어느 마을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살고 있었다. 부인은 용하다는 무당에게 다녀왔고 아이를 갖는 비법을 듣고 왔는데 임자, 오늘도 열심히 노력해봅시다. 이리 와보시게. 여보, 오늘은 안 돼요. 왜 안 된단 말이오? 우리 보름달이 뜬 날에 거사를 치러야 아들을 갖는다 했소.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리 오시오. 글쎄, 용하다는 무당에게 듣고 왔다니까. 오늘은 괜히 힘만 빼는 거니 주무시오. 이 사람아, 내 말 들어보게나.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일상생활의 음식까지도 모두 책력을 보고 좋지 않다는 나를 피하면서 살았다네. 한데 하루는 부친이 갑자기 병에 걸려 위독한지라 의원을 부르니 어서 청심원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오. 이때 이웃 사람이 말리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약이나 무당굿 등을 피하는 날이어서
약을 먹지 못하는 날인데 어찌하여 청심원을 먹인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이오. 이에 그 사람은 의원의 말은 안 듣고 이웃 사람이 말한 대로 약을 먹이지 않으니 부치는 곧 돌아가셨소. 어머나 세상에. 그리하여 여러 아들이 곡을 하자 또 그 이웃 사람이 말했다네. 일진에 따르면 진의 날에는 곡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 곡을 한단 말이냐, 곡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 말에 따라 그들은 곧 곡을 멈췄다네. 그리고 다음날 성복을 하려고 하니 또한 그 사람이 일러주는 게 아닌가. 장단성의 날에는 옷을 재단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만 두도록 하라고.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상복을 짓지 못해 성복을 하지 못했다 하오. 이런. 또한 장례식 날이 되어 선산의 자리를 잡으려 하자 그 사람은 역시 이렇게 말했다오. 장례란 천덕과 월덕을 보아서 생기와 복덕이 좋은 방향의 자리를 잡아야지. 좋지 않은 흉방의 장례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여러 방해를 본 결과 산과 언덕으로는 가지 못하게 나오니 별 수 없이 강언덕에 산소를 만들었다오. 귀가 얇네. 얇어. 훗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마을이 온통 물에 잠기니 모두 짐을 꾸려 피하면서 얼른 떠나야 한다고 일러주는데 이때 그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오. 오늘은 이사를 할 수 없는 날이니 떠날 수 없다. 그리하여 떠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그만 물이 크게 불어나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오. 그 이웃 사람이 문제네 문제. 그 이웃은 어떻게 되었소? 어떻게 되긴. 뒤지게 쳐맞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오?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런 거 믿지 말고 양으로 밀어붙여야지. 날마다 3번씩. 그럼 아이가 오지 않겠소. 어느 마을 딸만 셋인 딸딸이 아버지 반호. 반호는 그녀의 부인과 아들을 낳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잠에 들자 그들은 옥동자 아들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데 임자 일어나소. 네, 서방님. 아이들 다 자는가? 네. 아까 가서 보니 자는 것 같아요. 오늘이 그날 맞지? 아들을 낳는다는 보름달 뜬 날. 네, 맞아요. 아까 나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서방님 대굴빵만한 보름달이 떴더라고요. 어? 아니, 농담. 그 무당이 자시에 맞춰서 거사를 치러야 된다니까. 조금 있으면 금방이에요. 아, 맞다. 아까 그 염소탕 다 드셨어? 네, 다 먹었지. 아주 국물까지 싹싹 비웠어. 잘했어. 임자, 우리 오늘은 대를 이어봅시다. 서방님. 임자. 줬어? 아, 아직 모르겠어. 이래도 안 줬어. 아잉, 몰라. 그럼 이건 어때? 이건 어떻고? 모르겠다, 꾀꼬리. 어쭈구리. 그럼 이건 어떻소? 이 풍차 돌리기는 어떻고? 그렇게 조용히 거사를 마치려던 둘은 정신을 잃고 흔들다. 천정에서 매주가 떨진다. 그게 자고 있던 첫째 얼굴에 맞는데 아야! 그 참 없니? 좋으면 좋다고 말을 좀 해요! 딸, 잡을 일 있어! 어느 마을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내가 살고 있었다. 하나를 말하면 둘을 잊어버리고 둘을 말하면 셋을 잊어버리며 동서남북의 방향을 분별하지 못했고 해와 달이 뜨거워지는 아침과 저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는데 아이고, 얼른 길을 나서야겠구만. 이보시오. 지금 날이 저물었으니 떠나는 것은 옳지 않소. 날이 저물었다고. 지금 막
해가 겨우 산으로 올라오는데 어찌하여 그런 농을 하시는가? 그는 그렇게 길을 떠나는데 얼마 가지 않아 길이 어두워진다. 아이고 껌껌해서 길을 갈 수가 없구만. 다시 돌아가야지 원. 그렇게 그는 발걸음을 돌린다. 다음날 아침이 밝아 해가 솟아올랐고 이제 날이 밝았으니 가던 길 마저 가시면 될 것 같네만. 이보시오. 어제 해가 저만치에 있을 때 떠났는데 금방 날이 어두워져서 길을 잃고 돌아오지 않았소. 어디서 나를 또 놀리는 게요? 하며 방으로 들어간다. 저 새끼 뭐요? 도라이어 정신병자요? 나 맞짱 한번 뜨자는 건가? 그리고 그날 밤 아이고 이제 그만 자야겠소. 자긴 뭘 자오? 숙박비 없어서 몸으로 때운다고 했잖소. 어서 시작하시오. 응? 주모 이미 값을 치른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방금 방에 들어와 놓고선? 아 그랬소? 아 미안하오. 내가 기억이 깜빡깜빡하오.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기분 탓이요. 자 그럼 오늘 신명나게 놀아볼까나? 쿵짝쿵짝. 어느 마을 조시성을 가진 사내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마누라가 그에게 말을 하는데 여보 어젯밤에 꿈을 꾸었소. 무슨 꿈을 꿨는가? 글쎄 꿈에 말 한 마리가 나왔는데 그 말이 온천에 뛰어드는 게 아니겠소. 그런데 말이 온천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요. 그거 신기한 말이네. 이거 아마도 태몽 같소. 우리가 말처럼 활달하고 기운 센 아이를 낳을 것 같소. 그러면 좋지 좋아. 빨리 야무진 아들 보고 싶구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넋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된다. 그들은 태몽에 따라 아들을 온천의 말, 봄말하고 짓는데 아가씨, 오늘 밤 나랑 질펀하게 놀아볼까? 어머, 왜 저래? 이리 와봐. 내가 아주 밤에는 말이야, 말 근육이 어떤지 알지? 후회 안 할 거야. 재수 없어. 조가의 아들 온마는 그렇게 마을 처자들을 희롱하고 다니고 죄다 욕보이고 다니는 남봉꾼이었다. 마을 사람들을 결국 그를 관아에 고발하였고 그는 관아로 끌려가는데 조원마는 새끼로 인하여 마을을 어지럽혔다. 조원만한 새끼. 왜 욕을 하십니까요? 이에 합당히 그는 것에 당함이 마땅하도다. 억울합니다. 사또.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국 조온마는 거세를 당했고 여인을 희롱한 남봉꾼 조온마의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 부일 사람들은 조온만한 새끼라고 충고를 하게 됐다고 한다. 어느 마을 심보 고약하기로 소문난 놀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머슴들을 개보다 못하게 부리며 피도 눈물도 없이 일만 시켰는데 야 덕수야, 반일은 다 하고 왔냐? 예, 어르신. 오전 일찍 하고 왔습니다. 그럼 가서 소똥 좀 치우고 염을 좀 끓이거라. 예, 어르신. 그리고 얼마 후 시키신 일 다 마쳤습니다요. 그럼 장작 좀 패서 창고에 좀 쟁여놓고 이따 형님네 묘에 가서 벌초 좀 하고 오너라. 예, 어르신. 그렇게 개처럼 부리며 일만 시켰지만 품삯은 남의 집 머슴에 반도 안 되는 덕세였다. 시키신 일 다 마쳤습니다. 그래. 그럼 좀 쉬고 오겠습니다. 힘이 들어서 기운이 없네요. 쉬긴 뭘 쉬어. 할 일이 태산인데 내 품삯은 거저 나오냐. 다 내 피 같은 돈이다. 가서 물찌개 좀 찌고
어머니가 떡이 드시고 싶다니 떡방아 좀 지어라. 예, 어르신. 덕세가 자리를 뜨고 그를 연모한 나래가 이를 지켜보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네. 저러다 덕세 죽겠네. 가까운 모텔을 찾으세요. 전국 모텔을 쉽게 검색하세요. 아고다에선 모텔도 초특가. 전국 8,000개 모텔 중 마음에 드는 곳을 예약하세요. 알뜰한 여행의 정석 아고다. 지금 예약하세요. 이 시벌놈아. 뭐? 나보고 욕한 거야? 아, 어르신 그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아랫사람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 윗사람을 가리켜 시벌놈아 라고 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어르신을 시벌놈아 라고 부르더라고요. 쳇! 내 돈 주고 내가 부린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됐다. 네, 어르신! 이 개썩을 잡놈아! 응? 그건 또 무슨 뜻이냐? 인색한 사람을 뜻하는 그런 말이냐? 아, 이건 그냥 욕이에요. 응? 일길한 새신랑 만복이. 만복이는 새 신부와 첫날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순진하고 맹한 만복이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는데 잡시다, 이제. 네. 그냥 잠만 자요. 시작하셔야죠. 뭘 시작하오? 아잉, 왜 그래? 제 저고리를 어서. 저고리를 뭐, 어쩌라는 것이오? 아이고, 이 답답한 인간. 이리 와, 나만 믿어. 아니, 부인. 왜 이러시오? 그렇게 둘은 뒹굴다. 만복이는 깜짝 놀라 헐레벌떡 옷을 입고 뛰쳐나간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서방님. 의원을 어서. 의원이라니? 늦은 밤이라 의원을 찾아갈 수는 없어. 마침 근처에 사는 의수를 좀 아는 사내 정파리를 불러오는데 도대체 이 밤중에 웬 난리요? 부인이 큰일 났소. 큰일이라니? 부인이 말이오. 갈라졌소. 어서 손을 쓰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오. 빨리 들어가서 짜매 주시오. 이게 무슨 소리지? 정팔은 안으로 들어가는데 갈라졌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네.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구만. 나 슬퍼. 나 좀 안아주시오. 이리 오시게.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정팔이 밖으로 나오고 어떻게 됐소? 내 부인 안 죽는 것이오? 정팔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달려간다. 왜 저래? 그렇게 만복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저 돌팔이 자식이 꼬매달라니까. 풀칠을 하고 도망갔네. 달봉은 매양이와 경치 좋은 곳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선비님, 날이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바깥 구경하니 좋습니다. 하! 자네가 좋다니 내 기분도 좋네. 나 심심한데. 뭐 재미난 거 없습니까? 재미난 거? 그렇다면 우리 입씨름 해볼까? 입씨름. 내가 윗입이고 자네가 아랫입이야. 우리가 시비가 붙은 거야. 어머머, 웃겨. 내가 먼저 시작하네. 알겠어. 야, 너 때문에 내가 욕을 먹을 수 있어. 윗입이 크면 아랫입이 크다니 하면서 말이야. 얼씨구. 야, 너 때때로 내 덕분에 너 구멍으로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모든 입들이 가로로 벌어졌는데 너는 어디 방정맞게 세로로 벌어졌어. 웃기시네.
가루로 째진 너는 잡식성으로 이것저것 돼지 마냥 마구 처먹지만 나는 항상 단단하니 큼지막한 살코기만 먹는단 말이야. 나는 즐거운 노래, 상냥한 말, 재밌는 이야기,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 너는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그저 쿨쩍쿨쩍 소리만 내지. 모르는 소리 그만하셔. 너 입에서 나오는 노랫소리는 내 입이 꽉 차고 즐거울 때 가장 아름답게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그 말이 맞네 맞아. 오늘 매양이 입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게 해볼까나? 아잉 몰라. 한 남산골에 사는 가난한 선비가 글만 읽고 지냈습니다. 벼슬을 하려고 몇 번 봤어도 뜻대로 되지 않아 먹고 살 길이 없었죠. 어느 날 마침 그 선비의 부친의 생일날을 맞이했는데 그게 회갑인지 고의인지는 몰라도 뜻있는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좋은 날을 맞아 그날마저도 제대로 대접해 드릴 길이 없었습니다. 내외간에 걱정을 하다 부인이 알아서 자기 머리를 깎고 그 머리채를 갖다 팔고 그 머리채 파른 돈으로 곡식을 한 대 박사고 찬거리를 좀 준비해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조촐한 음식을 조금 장만했습니다. 그러나 남을 초대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여서 밤늦게 음식을 차려놓고 며느리로선 시아버님이 되고 아들로는 친아버지인 노인, 내외 입장에서는 음식 드시기를 원하고 절을 해드렸으나 이 노인네가 잡수시지를 않았습니다. 어찌 먹는단 말이냐? 다 무능한 내 탓이구나. 자신이 무능해 아들도 재산을 못 가지고 있어 며느리의 머리를 깎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장만해 먹자니 목이 메이어 못 먹는 처지인데 그래도 그 아들과 며느리는 드시라고 빌었습니다. 아들은 만수를 비는 노래를 한마디 부르고 며느리는 머리를 깎았으니까 천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었습니다. 마침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훌쩍훌쩍 울고 며느리 되는 여인은 춤을 추고 있고 아들인 유생은 앉아서 처량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 지켜본 다음에 이 아들 며느리는 그래도 그 노친이 음식을 안 드시니까 양 곁에 앉아서 음식 드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때쯤 해서 사내는 문을 두드리며 밤이 늦었으나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잠깐 쉬었다 갑시다. 어서 들어오시오. 하고 맞이해 사내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본인은 아닙니다만 지나가다 지켜본 모습이 궁금합니다. 노래하고 노친장은 울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웬일이요? 이에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며느리 머리채마저 팔아서 나에게 음식을 해주는데 음식이 어이 목에 넘어갑니까? 그래서 내 부끄럽고 며느리 볼 낯이 없고 그래서 안 먹으니까 저것들이 그래도 내 생일날에 기쁘라고 노래를 불러주고 춤을 추고 해도 너무 슬퍼서 못 먹고 있는 처지입니다. 아, 그거 참 갸륵하고 효심이 지극한데 그 효심을 받아들이셔야지요. 노인장이 거절을 하시면은 아들, 며느리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지나가던 나그네가 배도 고프고 하니 나도 박주 한 잔 주시오. 하고 같이 들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 나그네도 갈 길이 바쁘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서 한마디 남기고 떠납니다. 그렇게 과거에 몇 번 떨어졌다면 그걸 꽤나 했을 텐데 다시 한번 응해보시지요. 곧 과거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응해보라 하시지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 과거에 내릴 시험 문제를 왕이 내리시는데 마침 그때 한 여인은 춤을 추고 한 남자는 노래를 부르고 노인은 앉아서 울고 한다.
장면에 관한 얘기를 시제로 내걸었더랍니다. 이 선비가 기이 여겨서 별도로 생각하자니 딱히 떠오르는 얘기거리는 없고 자기네 집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그 얘기의 내용과 흡사하고 시제의 내용과 흡사해서 자기 심정에 관한 것을 글로 지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숙종께서는 대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하시고 장원을 시켰으며 그 효행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을 벼슬에 끌어올렸는데 과연 그 사람이 효행의 모범이 되는 관리가 돼서 보람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노인과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내가 바로 야행 중이었던 숙종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효심에 감복해 이 같은 덕을 베푼 것이죠. 옛날 어느 마을 조씨 성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알려지기로는 고약한 성품에 짠돌이로 소문이 났죠. 그 부자 집에 하루는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간 도둑은 마누라가 자식을 낳는다고 한겨울의 야단인데 먹을 것은 없었고 밖은 춥지 견딜 수가 없어서 조씨 부자 집에 도둑질을 간 것입니다. 원래 도적질을 하던 사내가 아니라 간이 콩알만해져서 이곳저곳 둘러보는데 그때 마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자식이 도둑질 한 것을 먹으면 커서 도둑놈이 될 것이 아니여. 당장 그 자리에 갖다 놔요? 그 목소리는 조씨 부자의 부인이었습니다. 당황해 하지도 않으며 똑부러지게 말하는 부인의 말에 사내는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런 씨. 도적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이제 큰일이네. 그런데 조씨 부자도 이 사람이 도둑질에 가는 것을 알고는 있었죠. 지독한 구두쇠라도 얼마나 딱하면 그러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아내의 충고를 듣고 일단 그 자리에 갖다 놓고선 돌아서려는데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목소리. 이 도적놈아! 가져갈 때 가져갔으면 됐지. 도로 가져놓은 것은 뭐여? 도둑질 하기는 했는데 부인이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갖다 놓는 사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싹싹 비는데 조씨가 워낙 지독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가만두겠습니까? 네, 날이 밝거든 내 놈을 포도청에 끌고 갈 것이다. 저자를 창고에 가둬놓거라. 그렇게 지독한 사람도 도둑이라 할지라도 배고픈 사정은 살폈고 먹다 남은 밥을 한 상을 차려다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밥을 먹여서 포도청에다 갖다 넣을라나. 그러면 집의 부인은 혼자 애를 어떻게 낳나. 그런 생각을 하니 사내는 기가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 사정을 들은 대감은 말하길. 내 저도 굶어 죽지는 않아. 사람의 명이라고 천불생이여 문옥지이니라. 내 원래 포도청으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우리 집의 서사가 섰다 금음날에 안 오기로 하였다. 그러니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서사 노릇을 해라. 네? 그게 참말인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 않았습니까? 도적질 하러 갔다가 일자리를 구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내는 집에 돌아오는데 쌀이 어찌 나서 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방은 또 왜 따뜻하고? 알고 보니 조씨가 오전짜리 나무 20장하고 쌀을 미리 땡겨준 것이었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쌀밥이요. 그리고 방도 따뜻하니 너무 좋소. 그러게 말이오. 자네가 좋다니 나도 좋소. 그렇게 일이 술술 풀리려나 싶었고 부인은 얼마 후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내는 조씨 부자집서 서사 노릇을 하는데 그런데 조씨가 워낙 지독해서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돈만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돈을 그만치 밖에 안 주는 거지? 원래 이만치 받는 게 맞는가? 도대체 돈은 언제 올려주는 거야?
그렇게 3년 동안 꾹 참았고, 그래도 돈을 올려주지 않으니까 부인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치 일한 경험을 얻었으니까 이 정도 돈은 아무데나 가면 못 벌겠소. 이때까지 산 덕이 누구의 덕으로 살았어. 그렇게 사람 배신하는 거 아니요.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 사내는 꾹 참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나 올려줄까, 저때나 올려줄까 하다 또 꽤나 오래 참았고 또 3년이 흘렀고, 그래서 부인하고 또 의논을 했는데, 더 견디시오. 더 견뎌야 된단 말이오? 부인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해서 견디는데, 세월이 지난 만큼 돈을 올려줘야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때나 저때나 해서 또 4년이 지났고 어느덧 이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부인하고 의논해봐야 또 견디라고 할 것이 뻔하니까 사내는 결심합니다. 인제 부인하고 의논할 것도 말 것도 없는 심정이었죠. 그래. 이 짠돌이 영감탱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섣달 금음날 돈을 타는데 역시나 똑같은 값이었습니다. 요놈의 영감 한번 혼을 내놓고 그만두어야겠어. 이렇게 지독한 영감은 버릇을 고쳐 놓아야 되겠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할 말이 있는가? 이보시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오. 근데 왜 나는 맨날 보수가 그것뿐이오? 이 사람? 아직 10년밖에 안 됐다. 그 소리를 들은 사내는 꼭지가 돌 것 같았는데, 눈을 부릅뜨고 금방이라도 조 씨에게 달려들 기색이었습니다.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본래 도적질 하러 들어온 건 맞다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시오? 그 죗값을 치렀어도 진작 치렀겠소. 이에 조 씨는 웃으며 답합니다. 여보게 진정하게. 우리 집이 하도 지독해서 누구든지 와서 3달밖에 있는 사람이 없어. 자네가 1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묻어내. 자네 부인이 자꾸 견디라고 해서 견디었지. 자네한테 이 얘기를 안 했어도 1년에 한 번씩 돈을 올렸어. 거기에다 이자 들어온 거 기록하고 그 이듬해 올린 거 또 적고. 이자 주고 계산했지. 그것을 딱 갈라놓으니 사내는 조 씨보다 조금 더 많은 부자가 되어 있었답니다. 아이고, 어르신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한선비가 길을 가다 주막에 들립니다. 주모, 식사할 자리 있소? 어머, 이걸 어쩌지요? 마침 자리가 꽉 찼는걸. 어쩔 수 없지요, 뭐. 수고하시오. 하지만 찾아간 주막의 객들이 꽉 차서 주모가 가르쳐준 대로 어느 양반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진사는 천석군 부자에 비록 급제는 못했지만 출중한 문제에 문객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죠. 그 집 사랑방은 손님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하룻밤 신세져도 괜찮겠습니까? 아, 그렇고 말고요.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보내시오. 오가는 선비들이 이 진사와 술잔을 나누며 담소하다가 때로는 자고 가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랑방에 마주 앉아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고 이진사는 생각했습니다. 의관은 허술하지만 선비의 학식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걸 알아차렸죠. 이 진사가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손님을 모셔놓고 큰 결례를 해야겠습니다. 등 넘어 마을 상가에 문상을 하고 가급적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선비가 화답했습니다. 소인은 염두에 두시지 말고 천천히 다녀오십시오. 선비는 저녁 식사 전에 간단한 주안상을 받아 약주 몇 잔을 마시고 앞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 진사의 5살 먹은 손자 녀석이 혼자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선비에게 자랑이라도 하듯 이번엔 제기 차기를 했습니다. 선비 어른도 제기 한번 차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아, 그렇더냐?
해에 겨우 3개이십니까? 그래, 내 실력이 형편없구나? 너는 몇 개나 할 수 있느냐? 저는 20개도 쉽습니다. 선비가 제기를 받아들고 단 3번 차고 땅에 떨어뜨리자 아이도 웃고 선비도 웃었습니다. 해질녘 아이는 안채로 들어가고 선비는 사랑방에서 저녁상을 독상으로 받았죠. 저녁상을 물리고 벽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나. 앞마당에 왁자지껄한 소란에 잠이 깨어 문을 열었더니 하인들이 선비의 방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실 짓고 하시오. 무슨 말씀이시오? 알아들을 수가 없소이다. 시침이 떼지 마시오. 다 알아내는 수가 있소.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선비의 말끝을 받아 행랑하범인 듯한 노인네는 삿대질을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여의주를 내놓으란 말이오. 이 집 갑으로 내려오는 여의주라 일컫는 흑진주를 어린 손자 녀석이 함에서 꺼내 구슬치기를 하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선비를 끌어내 기둥에 포박하고 집사는 선비의 담보찜을 뒤졌습니다. 여기 감추어 둘 리가 없어. 날이 새면 관가로 끌고 가 문초하면 입을 열 테지. 의심만은 안방마님이 문을 빼꼼히 열고 눈을 흘겨보고 있었죠. 밧줄에 묶인 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청 하나만 들어주시오. 마당가에서 졸고 있는 저 거위 또 제 곁에 묶어놔 주시지요. 왜 거위랑 말동무라도 하시게? 알겠소. 심심치 않게 해드리리다. 어려울 것이 없어 마당쇠가 거위를 붙잡아 다리를 올가매어 기둥에 묶었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일제 마당 복판 횃불 옆에서 하인들이 졸고 있을 때 문상 갔던 이 진사가 취해서 돌아와 앞마당에 발을 들여놓으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짓이냐? 병력 같은 고함을 질렀고 집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둥에 묶인 선비가 말했습니다. 여기 거위 똥을 한번 보시오. 거위똥에 여의주라 불리는 흑진주가 섞여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진사가 물었습니다. 손자 녀석이 구슬치기 하던 흑진주를 거위가 먹는 것을 보았소이까? 손자는 못 보고 소인이 봤습니다. 그럼 왜 이 고초를 당하기 전에 말하지 않았소? 제가 본대로 얘기했다면 애꿎은 거위가 목숨을 잃었을 테지요. 이대감은 그의 성품에 또다시 감탄하고 극진히 대접하며 다음날 배움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딸 하나, 아들 넷, 5 남매를 낳고 부인이 이승을 하직하자 변서방은 핏덩어리 막내 아들을 안고 신봉사처럼 이 집 저 집 젖동량을 다니며 온 정성을 다해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매파가 들락날락했지만 자식들이 계모에게 구박을 받을세라 세장가도 가지 않았죠. 어린 자식들을 생각해야지. 자네도 먹고 살아야 할 테고. 내 말 들어. 아니요. 어떻게든 살아봐야지요. 막내가 젖을 뗐을 때 변서방은 자식도 없이 홀몸이 된 누님을 찾아갔습니다. 부탁드리오. 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라도 돈은 가져다 드리리다. 그래, 걱정 말어라. 내가 널 안 도우면 누가 널 돕겠니? 그리곤 자신은 보부상이 되었습니다. 바리바리 등짐을 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천리 길도 마다 않고 걷고 또 걸어 멀쩡한 집신이 하루를 못 견딜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다른 보부상들이 주막에서 술판 노름판을 벌여도 변서방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 아이들 생각만 하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서너 달 만에 집에 올 때면 모은 돈을 몽땅 누님에게 맡기며 아이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라 신신당부했습니다. 별일 없지요. 그래.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잘 키우고 있으니? 걱정은 말어. 너는 좀 어떠니? 얼굴이 좋지 않구나? 나는 잘 먹고 잘 자고 한다오. 내 걱정 마시오. 오남매는 부잣집 아이 못지않게 좋은 옷 입고 서당에도 다녔습니다. 어미정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라 일찍 시집장가를 보내고 싶었죠. 몇 대기 논밭 모두 팔아 살림 차려주고 빚을 얻어 혼수를 장만했습니다. 병가는 혼인시키느라 진 빚은 보부상 발품을 팔아 갚아나갔죠.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 허리는 굽었고 관절은 마디마디 시큰거려. 더 이상 보부상을 못하고 초가삼간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아이들을 길러주던 누님이 이승을 하직하자 변서방은 청승맞은 늙은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변서방은 손수 나물죽을 끓이고 빨래하고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은 이골이 났지만 그의 가슴속을 꽉 채운 슬픔을 이기기는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들이 자신을 모시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것이었죠. 변서방은 젊어서부터 입이 무거웠는데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랫동네 대장간에서 이상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죠. 커다란 쇠 상자 속에 작은 쇠 상자. 그 속에 더 작은 쇠 상자를 넣고 상자마다 튼튼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만드는 거야? 보물이라도 담게? 나도 몰라. 그냥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 주는 거지. 누가 말이오? 저기 변서방 아재 있잖아. 사람들이 궁금해서 수군거리는데 대장간 주인도 주문한 사람이 변서방이라는 것밖에는 용도를 몰랐습니다. 장정 4시 목도를 해서 쇠상자를 변서방 초가삼간 안방으로 옮겨놓자 변서방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하나둘 자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비단 마고자를 지어오는 며느리, 쇠고기 산적을 해오는 며느리, 보약을 지어오는 아들 녀석. 30리 박달년도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떡 한 고리에 꿀단지를 들고 왔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제 집으로 모시겠다고 해 변서방 사지가 찢어질 판이 되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죠. 그렇게 5년을 호강하다가 변서방은 죽었습니다. 사무제도 지내기 전에 자식들은 온 집 안을 뒤져 다락 구석에 숨겨진 열쇠를 찾아 쇠 상자를 열었습니다. 맨 마지막 상자를 열자 그 속에는 자식들이 어릴 때 차던 기저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무료에 기대하며 눈이 멀었던 자식들은 반성하며 아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어떤 선비가 기녀에게 빠져 밤낮으로 기방을 드나드는데 그의 부인은 그 사실을 알아채고 서방을 감시하는데 이 밤중에 어디 가시오? 아, 내 친구 참봉이 있잖는가? 그 친구 부친상에 다녀와야겠소. 내 며칠 못 들어올 것이네. 작년에 돌아가셨잖소? 아, 맞다. 참봉이가 아니라 찬식이네. 찬식이 부친상이네. 반년 전에 돌아가셨잖소? 아, 맞다. 모친상이네. 홀아버지랑 잘하지 않았소? 아, 그게 세장가 드셨소. 아니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이오?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야? 이 사람이 어디 서방님한테 눈을 부릅뜨고. 아무튼 다녀올 테니 기다리지 마시오. 그렇게 선비는 기방으로 향하는데 이런 썩을인간 끝까지 오리발이네. 그래 어디 딱 걸려도 그러나 보자. 그렇게